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의 스노우 화이트 펄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으로 하면 이게 매트 색상이라 정확하진 않은데 4,132만 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파워트레인이나 트림 옵션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격 시동 거는 방법은 잠금 버튼을 누르시고 뒷면에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비상등이 켜지면서 이렇게 시동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엔진이 돌지 않고 모터만 돌아가는 전원만 켜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홀드 버튼 밑에 있는 이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주행등이 들어오고 차량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떼면 멈추고요. 누르고 있는 동안만 움직이게 되는 거고, 가장 하단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누르시는 동안은 차량이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면, 제가 지금 앞에 서 있거든요.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한 40cm 앞에서 멈추는 것 같고요. 이렇게 원격으로 차량을 전후진시키는 건 차량과 4m 이내에서만 작동이 가능하고, 한 번 움직이실 때 7m씩 총 2회 14m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차장에서 아마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차량을 출차시키거나 원격으로 후진을 해서 주차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측면에 보시면 잠금 해제 버튼이 있죠. 이거 길게 누르고 계시면 저렇게 창문이 다 내려가게 되고요. 잠금 버튼을 또 길게 누르고 계시면 모든 창문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키 측면에 세 번째 버튼을 보시면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길게 눌러주시면 중간에 떼시더라도 트렁크는 끝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닫으실 때도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떼면 멈추고요. 다시 길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닫으실 때는 이 버튼을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다음 트렁크를 수동으로 여는 방법은 기아의 A자 이쪽 밑에 보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거는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고, 예를 들어서 트렁크를 닫다가 이 정도에서 나는 설정을 하고 싶어요. 트렁크가 열리는 높이 자체를. 그러면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의 비품이 나면서 다음에 열릴 때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설정하신 트렁크 높이대로 열리게 되는 거고요. 설정하신 높이 설정은 다시 초기화할 수 있어요. 셋업으로 들어가셔서 차량, 도어,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 아까 전에 제가 길게 눌렀다 보니까 사용자 높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 열림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다 열리게 됩니다. 트렁크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 파워 아울렛 따로 있고, 여기에도 폴딩 레버가 좌우측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도 따로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당겨주시면 이쪽 시트가 폴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을 때 오른쪽 레버를 당겨주시면 조수석 뒤편과 가운데 시트가 폴딩이 되게 됩니다. 주유구를 여는 방법은 차량이 잠금 해제가 된 상태에서 주유구 뒷면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걸 돌려서 열어주시면 되고, 이쪽에 걸고 주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는 방법은 동일하게 이렇게 눌러서 닫아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보닛 여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발 놓는 자리의 옆을 보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당겨주시고요. 차량이 앞쪽으로 오셔서 이쪽을 보면 I와 A 사이에 왼쪽으로 밀 수 있는 레버가 있거든요. 이거를 왼쪽으로 밀어주신 상태에서 보닛을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닭발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쪽에 꽂아주시면 보닛이 열리는 거죠. 워셔액은 이 파란 뚜껑을 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닫으실 때도 지지대가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서 확 닫으셔야 돼요. 이렇게 확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터치 타입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이 잠겨진 상태에서는 키를 소지하고 손을 여기에 넣으면 문이 열리게 되고요. 잠그실 때는 여기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잠깁니다. 운전석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트를 앞, 뒤로,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고요. 등받이 각도를 세우고 눕힐 수 있는 버튼입니다. 가장 후방에 있는 버튼을 앞으로 누르시면 이쪽 요추 지지대가 앞쪽으로 튀어나와요. 보시면 지금 앞쪽으로 눌렀는데 튀어나오죠. 그리고 뒤쪽으로 버튼을 누르면 시트의 요추 지지대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여러분들 체형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편안한 자세로 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위아래로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절하는 건데요, 아쉽게도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버를 밑으로 내리신 후에 위 아래에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드라이빙 포지션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운전석 도어를 보면 이렇게 1, 2번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빙 포지션을 맞추시고 운전하는 자세를 맞추시고 나는 1번에 저장하고 싶다 혹은 2번에 저장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의 비품이 울리면서 이렇게 몇 번에 저장이 됐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다만 아쉬운 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지금 이 차량이 시그니처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자세 메모리 시스템은 시트의 움직임만 조절이 되고요, 이 사이드 미러와 핸들은 기억을 해주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시트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하면 운전석 사이드 미러,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부수석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해놓고 위, 아래, 좌우 이렇게 하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각도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버튼은 사이드 미러 수동으로 접고 한 번 더 누르면 펴집니다.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접혀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펴져요. 그리고 그 밑에는 수동으로 차 문을 잠금 해제, 잠금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나머지 이 4개는 창문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다 원터치로 작동이 되고요. 가장 하단에 있는 거는 차일드락인데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놓으면 2열 안에서 창문도 못 열고요, 문도 안 열립니다. 아쉬운 건 여기에 이런 주황색 표시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튀어나오고 눌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8시 방향으로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요, 우선 상단의 가장 왼쪽 버튼은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 버튼입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0단계가 가장 높은 헤드라이트 높이고요, 숫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헤드라이트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버튼은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을 해제하는 버튼인데요, 짧게 누르면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다시 길게 누르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짧게 누르고 길게 누르는 게 다른 기능을 해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능에 파묻혔다거나 혹은 눈길에서 탈출해야 될 때, 그럴 때 한 번씩 쓰시는 거고, 시동을 껐다가 키면 자동으로 법적으로 켜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길게 눌러서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을 끈 상태에서도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의 왼쪽 버튼 보면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똑같이 2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저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닫을 때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닫힐 때까지. 키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은 우리가 예전에 순수 내연기관만 탔을 때 배터리가 나가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시동이 안 걸릴 경우에 저전력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리셋 시키는 버튼이고, 이 버튼을 누르신 후에 꼭 15초 안에 시동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시면 또 방전돼요. 그 옆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동으로도 걸어주지만 수동으로도 해제 혹은 체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량 앞쪽으로 눌러주시면 해제고요,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레버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레버 가장 끝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헤드라이트 오토 혹은 헤드라이트를 수동으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로 놓고 다니시면 조도가 낮을 때는 자동으로 헤드라이트를 켜주고요, 조도가 높으면 헤드라이트를 꺼주니까 우리가 밤에 흔히 말하는 스텔스로 다닐 일은 없으실 거고, 이렇게 가장 상단으로 올려주시면 수동으로 헤드라이트를 켜는 거고요, 가장 하단으로 내려주시면 완전히 다 끄는 겁니다. 중간은 이제 미등, 주간 주행등을 켜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하면 포그램프가 켜지게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로 올리시면 오른쪽 깜빡이, 아래로 내리시면 좌측 방향 지시등이고요, 원터치로 했을 때 완전히 올리지 않고 이렇게 원터치로 했을 때도 3, 5, 7회 중에 설정을 하셔서 몇 번 깜빡일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오토 하이빔, 너무 어두운 길을 갈 때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고요, 앞에 차량이 오거나 이럴 때는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이 있고, 다시 끄실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측 레버인데요, 가장
끝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뒷유리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로우, 하이 이렇게 2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레버가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 있으면 오프 버튼입니다. 한번 내리면 이렇게 오토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총 5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요즘같이 그럴 때는 이렇게 5단계로 해 놓으시면 그래도 빠른 속도로 빗물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내려주시면 로우, 하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세차하실 때 혹은 와이퍼 교체하실 때 이 와이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시동을 끄신 다음에 이렇게 길게 올려주시면 와이퍼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퍼가 세워져서 이 와이퍼를 앞으로 제끼고 와이퍼를 교체하신다든지 혹은 이 상태에서 제끼고 세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동 다시 거시고 한번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와이퍼 다시 내려가고요. 다음으로는 패들 시프트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손가락을 뻗어보면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길 수 있는 이 레버가 있습니다. 오른쪽 손을 이렇게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플러스 기어, 수동으로 기어를 한 단씩 올리시는 거고요. 왼쪽 패들 시프트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수동으로 단수를 한 단씩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기능도 하는데 아쉽게도 스포티지는 페이스리프트 직전이라서 조금 구형이 됐죠. 그래서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기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인데요. 왼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이고요. 오른쪽은 계기판 설정이나 운전자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거나 차간거리 혹은 조향 보조 혹은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기능들을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선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음성인식 버튼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시고 주소를 말씀하신다든지 혹은 상호를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목적지 검색을 해주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들만 한번 눌러서 말해보시면 인식률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길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드 버튼에 어떤 메뉴를 설정을 할지 나옵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오디오 하나만 체크가 돼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크한 이 기능들이 순환식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지니뮤직하고 멜론까지 체크를 했으니까 2번 누르면 지니뮤직, 3번 누르면 멜론, 4번째 누르면 다시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설정이 되는 거죠. 저는 보통은 모드 버튼을 블루투스 오디오로 설정을 해놓는 편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는 즐겨찾기 버튼인데요. 이것도 길게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건 다중으로 선택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기능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 거절 종료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별표 버튼을 누르면 통화 거절 혹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다시 설정하고 싶을 때는 길게 눌러서 아까 보신 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별표에 통화 거절이 없으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이 옆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전화를 끊을 수 있어요. 이 버튼으로 전화 걸고 끊는 건 다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량 조절, 위로 올리면 하나씩 조절이 되는 거고요. 한 번씩 내리면 또 음량이 줄어들게 되고, 음소거하는 방법은 차량 앞쪽으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소거 해제할 때는 눌러주시던지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음소거가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은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듣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트랙을 넘기는, 다음 곡으로 넘긴다든지 이전 곡으로 넘길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길게 누르면 뭐 채널 검색 혹은 라디오 채널 변경하는 버튼이고,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전화를 거실 때는 어떤 분한테 걸지 이렇게 선택할 때 이동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 버튼인데요. 여기 문서같이 생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가운데 메뉴가 변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가운데, 계기판 가운데 이런 메뉴들이 변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뉴를 변경하고 이 옆에 점점점점 표시가 있을 때 OK 버튼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다양한 차량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OK 길게 초기화가 있을 때는 이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현재 이 누적 정보가 초기화가 되고요. OK 길게 초기화 버튼이 뜨지 않으면 초기화를 시킬 수 없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을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는 버튼하고, 길게 누르시면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를 설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80km/h로 달리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고요. 앞에 차간거리
소리까지 같이 켜지게 되고 이 조향 보조도 같이 켜집니다. 다만 국도나 시내에서는 이 조향 보조는 같이 켜지지가 않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은 짧게 올리거나 내리시면 1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고요. 길게 올리거나 길게 내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설정 속도가 높아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일시정지 시키는 방법은 이 속도 조절 레버를 한번 차량 앞쪽으로 눌러주시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살짝 밟아주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일시정지가 되고요. 다시 활성화 시키실 때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거나 혹은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로 다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시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 속도 조절 버튼을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대로 다시금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앞차가 서면 같이 서주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앞차가 정차하고 일정 시간 안에 앞차가 출발하면 아무런 조작 없이 따라서 출발을 해주지만 국도나 시내에서는 이 속도 조절 레버를 한번 위로 올려주시거나 엑셀을 한번 살짝 밟아주셔야 차간거리에 맞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차량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은 알아주시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보시면 계기판에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가 설정이 됩니다. 속도 조절하는 방법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동일하고요. 이렇게 70km/h 리밋으로 걸어 놓으면 이 이상 가속이 안 돼요.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다시 길게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다음 이 버튼은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 4, 3, 2, 1단계 설정이 되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3단계 정도로 해놓고 다니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은 한번 짧게 누르면 조향 보조를 켜고 한번 짧게 누르면 조향 보조를 또 끄는 버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국도나 시내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조향 보조가 국도나 시내에서도 같이 켜지고요. 조타를 도와주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가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이게 회색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회색으로 들어온 상태가 켜진 상태고, 일정 속도가 넘어가면 이 표시가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켜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스티어링 휠은 다 설명을 마쳤고, 이제는 센터 터널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동 버튼, 여러분들께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걸린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다시 브레이크 밟고 한번 누르시면 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어 변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잡고 오른쪽으로 다 돌리시면 드라이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리시면 중립 기어,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시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후진 기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파킹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버튼, 뭔가 내려가는 버튼처럼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켜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길에 경사로를 내려가야 된다고 할 때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주행을 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차 돌잖아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쓰면서 내려가시면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그 밑에는 오토홀드 버튼인데요. 주행을 하시다가 신호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잠시 정차를 할 때 브레이크를 한번 꾹 밟아주시면 오토홀드가 켜진 상태라면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 옆에 오토홀드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드라이브에 기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차가 앞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다시 엑셀을 한번 밟아주시면 오토홀드가 꺼지면서 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토홀드를 버튼을 누르면 아예 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꺼주시고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눌러서 켜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인데요. 이렇게 한 번씩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 에코부터 스마트까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모드는 여러분들께서 엑셀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에코 모드 혹은 스포츠 모드로 변경돼서 알아서 주행을 하는 드라이브 모드예요. 그리고 이 차량은 4륜이 아니다 보니까 터레인 모드가 없습니다. 터레인 모드가 있는 차량들은 드라이브 모드 밑에 터레인이라고 있거든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돌리면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이제 터레인 모드가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차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주변에 수입차들이 많이 서 있으면은 갑자기 이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게 TPMS, 그러니까 공기압 센서와 관련해가지고 경고가 울린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차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뭔가 나는 그냥 서 있는데 경고음이 울린다,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이 생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후방 탑뷰고요. 후방 카메라, 후측방 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서라운드 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다 했을
켰을 때 후방 카메라도 따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차량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카메라 설정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옆을 보시면 운전석 통풍 시트 한번 눌렀을 때 3단계로 켜지고요. 한번 누를 때마다 단계가 줄어들고 3단계로 켰을 때 이걸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집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동일하게 한번 눌렀을 때 3단계로 켜지고 한번 누를 때마다 단계가 줄어들고요. 3단계로 켜졌을 때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그리고 가운데는 열선 시트. 열선 시트는 한번 켰을 때 30분 이상 작동이 안 됩니다. 저온 화상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를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 버튼을 하나씩 누르시면 컵홀더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센터 터널 앞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스마트폰을 넣어주시면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앞에는 A타입 포트 하나, C타입 포트 하나,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커버도 이런 식으로 닫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밀었을 때 고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인포테인먼트 터치 전환 공조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조 볼게요.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의 주황색이 들어와 있을 때 공조 메뉴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가장 왼쪽에 레버를 돌리면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프론트는 일렬과 전면 유리의 성에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혹은 겨울철에 온도차로 인해서 성에가 갑자기 끼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리어 버튼 있죠. 이거 뒷유리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 같이 켜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항상 켜두시고 시야 확보에 도움을 좀 받아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에어컨 이렇게 1, 2, 3단계로 터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한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온도를 사시사철 맞춰주는 건데요. 3단계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똑같은 온도로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3단계는 바람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단계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바람이 나오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3단계로 웬만하면 해두는 편이고요. 그 옆에는 내기 공조입니다. 평소에는 외기 공조로 다니시죠. 바깥에 바람이 이렇게 에어필터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환이 차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날 때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워셔액을 이렇게 작동시킨다든지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터널 진입 전에 혹은 냄새가 많이 나는 기타 차단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내기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지나면 이렇게 꺼지게 되어 있어요. 수동으로 끄지 않아도. 자, 그리고 온도 옆에 보면 드라이브 온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연비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 온리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 공조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자리는 공조가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딱 탔는데 차가 왜 이렇게 덥냐 혹은 춥냐라고 해보면 이 버튼이 눌려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그 옆에 버튼은 공기청정 모드를 수동으로 실행시키는 버튼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이 버튼 거의 다 없어졌는데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스포티지 현재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 버튼이 남아 있고요. 그 옆에는 풍량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풍량을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할 때 이 오토 에어컨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수동으로 터치를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오토 에어컨 꺼지게 되어 있고요. 다시 오토 에어컨을 켜면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풍량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에어컨을 수동으로 끄고 켤 수 있는 터치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싱크 버튼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독립 에어컨이다 보니까 조수석에서 이렇게 온도를 변경하면 이게 꺼져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싱크 버튼을 클릭하면 운전석의 온도를 기준으로 양쪽의 온도를 맞춰주게 됩니다. 양쪽의 온도를 맞춰야 될 때 활용하는 버튼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조 관련된 버튼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걸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변경을 하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4개의 버튼 중에 하나라도 누르면 공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눌려있는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포테인먼트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고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조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별다른 조작이 없으면 다시 인포테인먼트 관련 메뉴들로 자동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서 공조
공조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내가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들을 보고 있다가 별다른 조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공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불편해요. 아직도 여러 차를 타봤지만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끄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버튼을 누르면 순정 지도 화면이 나와요. 지금 보고 계신 대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메뉴를 보고 계시던지 맵 버튼을 누르면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이 화면과 같이 나온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비 버튼 누르면 내비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주소를 우리 집이나 사무실을 저장하는 거 제외하고, 즐겨찾기를 저장하는 걸 제외하고 음성인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내비 버튼을 거의 눌러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별표 버튼 누르면 즐겨찾기 버튼인데요, 아까 핸들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떤 기능을 이 별표 즐겨찾기 기능에 할당을 할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는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 하나 설정을 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유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폰 프로젝션으로 해 놓으시면 이 버튼 누르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활성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랙이나 찾는 버튼은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채널 찾는 거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수동으로 이렇게 다음 곡, 이전 곡 넘기는 거예요. 라디오 버튼은 아시다시피 라디오 버튼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누르면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운전석 쪽 다이얼이 음량 조절 버튼이거든요. 이 오른쪽 다이얼이 순정 내비 화면, 지도 화면의 축적을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보통은 핸들에 음량 조절하는 버튼이 있다 보니까 이 버튼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셋업 버튼 누르시고요. 버튼 들어가셔서 여기에 볼륨, 튠, 노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 바꾸기를 하시면 이제는 볼륨 조절 버튼이 지도의 축적을 변경하는 버튼이고요. 오른쪽 버튼이 음량 조절 버튼입니다. 그래서 조수석 사람이 음량을 조절하고 싶다 할 때 이제는 이 버튼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셋업 버튼 눌러서 다양한 메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차량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운전자 보조부터 편의 기능이 있는데요. 다 따로 메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셔서 주행 편의 눌러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충돌 방지 보조나 이탈 경고, 뭐뭐뭐뭐 보조까지 켜져 있어야 경고를 해주고, 경고를 한 상태에서도 위험 상황이 감지가 되면 차량이 조향을 도와주던지 혹은 제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다 켜놓으시고요. 전방 안전도 보시면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거 다 켜놓으시는 거예요. 다 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도 옵셋이라든지 속도 제한 경고, 보조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뭐뭐뭐 보조로 되어 있는 걸로 다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차라고 있습니다. 관성주행 안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떤 기능인지 보실 수 있고, 그린존 드라이브라고 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나 학교가 많은 지역들에서는 엔진 개입을 최대한 줄이면서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니까 켜두시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러스터 보시면 화면 밝기, 클러스터의 화면 밝기, 그러니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 밝기를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이렇게 따로 하실 수도 있고요. 클러스터 테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시간이나 날짜 연동 뭐 이런 화면 보시면 약간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 표시도 시동을 걸은 후에 연비를 표시할 건지 혹은 주유 후에 연비를 표시할 건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엔진 회전 속도계도 예를 들어서 에코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놨다 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 공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공기 차단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셔액,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자동으로 내기로 돌려주면서 운전하는데 악취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자동 환기 당연히 켜두셔야 되고, 습기 방지도, 그리고 열선 통풍 편의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내가 설정한 온도에 따라서 통풍 시트 혹은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을 자동으로 켜고 끄고 단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나는 이런 것조차 누르는 거 싫다 라고 하면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보겠습니다. 승하차 편의 눌러보시면 시트의 이동, 길게, 짧게, 끄기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시동을 끄고 여러분들이 하차하실 때 이 운전석 시트 혹은 조수석의 시트가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길이를 얼마나 할지 설정을 하시는 건데, 키가 크신 분들이나 다리가 기신 분들은 길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작은 편이다 라고 하시면 짧게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됩니다. 하차할 때뿐만 아니라 탑승할 때도 더 넓은 공간으로 탑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요. 라이트 보시면 실내 무드 조명, 이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밝기도 설정하실 수 있고 0으로 해놓으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색상도 이런 식으로 몇 개 색상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용자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에코 모드는 녹색, 스포츠 모드는 빨간색, 스마트 모드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잘 쓰진 않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 주행할 때 내가 밝기를 최대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밝기가 줄어드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과속 안내 연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과속 카메라가 60km짜리가 있어요. 근데 계기판 속도상 67km 이상 주행하고 있으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어떤 색상으로 설정을 해놨던지 빨간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의 지갑을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원터치 방향 지시등,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 지시등을 완전히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터치로 조작을 할 때 3회 깜빡일 건지 5회 깜빡일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회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웰컴 미러 사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끄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키를 가지고 다가갔을 때 이 사이드 미러가 펴지니까 제가 지나갈 공간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여러분들께서 하차하시고 차량 문을 잠궈도 15초 동안은 헤드라이트가 켜지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밝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빔 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빔을 켜는 레버를 차량 앞쪽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자동으로 켜주는 거죠. 오토 상향등을 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어 보겠습니다. 자동 잠금은 건드리실 게 없는데 자동 잠금 해제, 처음에 차량 사시면 시동 끌 대로 돼 있어요. 요거 P단으로 이동할 대로 해 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 당연히 빠르게 열려야 되고요. 파워 테일게이트는 버튼을 이용해서 테일게이트 열고 닫는 그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거예요. 열림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스마트 키를 내가 소지하고 차량의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경고음을 3번 올려주고 트렁크를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특정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창문 제어도 처음에 키로 잠금 버튼하고 잠금 해제 버튼을 통해서 원격으로 창문을 열고 닫고 했잖아요. 그 기능을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키 눌러보시면 디지털 키는 뭐 별거 없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편히 보시게 되면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이 기능은 활성화 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은 여기서 끝났고요. 크렐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음향에 가시면 이렇게 전후 좌우 이 소리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고음, 중음, 저음 해가지고 설정을 또 따로 하실 수가 있고, 안내음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음성 변경 눌러보시면 남성, 여성 이렇게 음성을 변경할 수가 있고,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켜고 끄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쪽에서 안내음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경고음량 같은 경우도 너무 작게 해놓으시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내가 들릴 정도로는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차 안전 우선, 이거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하실 때 노래 크게 듣고 계시다가 소리 못 들어가지고 사고 내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안전 우선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주차 중에는 오디오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기기 연결 눌러보시면 기기 연결 해보시면 여기에 신규 추가를 누르고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메뉴를 들어가시면 신규 기기에 스포티지라고 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승인 누르시면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셋업 버튼은 말씀드렸고, 홈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메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눌러보시면 현재 에너지의 상황 흐름도 나오고요. 공조, 빌트인 캠 설정은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아 카페이, 발렛 모드, 홈 프로젝션,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실 때, 그리고 음성 메모도 따로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어떤 기능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능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다음은 오버헤드 콘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뒷면이 아래를 향하게 이런 식으로 넣는 거고요. 카드를 확인하세요. 잔액이 3만. 잘 인식되면 이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기아 커넥트는 고객센터로 연결하는 거고, SOS는 사고 났을 때 눌러보시면 연결이 될 거고요. 이 버튼은 잔액 확인 버튼이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최근 결제 내역이 나옵니다. 룸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 등이 켜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문을 열었을 때 실내등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문 열었을 때도 실내등 켜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눌러서 주황불이 꺼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저는 눌러놓고 다니는 편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살짝 뒤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썬루프의 커버만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광활하게 열리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뒤로 한번 이렇게 미시면 썬루프가 개방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앞으로 세게 누르시면 유리 닫히면서 커버도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살짝 앞으로 미시면 이제 유리만 닫히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위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커버는 반쯤 열리고 이렇게 틸트가 되게 됩니다. 틸트가 되면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 안 셉니다. 그리고 닫으실 때는 다시 이 버튼을 위로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유리만 닫혀요. 커버까지 닫으시려면 굳이 이 버튼을 한번 앞으로 또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 옆에 보시면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이 있는데요. 가장 하단의 버튼은 조수석 시트를 앞뒤로, 그 위에 버튼은 조수석의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의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좀 편협한 그런 기능이고, 차를 비싼 돈 주고 한번 구매하셨다면 사용 설명서를 정독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을 스포티지 계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스포티지 시승기라든지 혹은 스포티지 구매 요령 이런 것들은 제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이제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알아보기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고요.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왕에 견적 신청하실 거면 영상의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고정 댓글 통해서 차량 출고까지 하시고 인증까지 하시면 저의 자사 브랜드인 카든 코일 매트를 개차에서 따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혜택까지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차량 구매하셨다면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